있어요. 그럼 일단 택지개발지구, 얘가 뭐야? 택지개발지구. 맨날 해도 이거 뭔지도 모르니까 맨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나 다 신도시개발, 판교 택지개발지구. 그러면 신도시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택지개발지구 전부든 일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할 곳에는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죠. 먼저 60페이지 가볼까요? 60. 저약지 60페이지 중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대상, 먼저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파트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누구까지? 시장, 군수까지도 다 결정권자가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든 일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부냐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뭐냐. 그게 항상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스에 용도지구, 취락지구 같은 용도지구에 전부든 일부든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개발 예정지역들, 개발할 곳들,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정비구역, 구도시 재개발,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 대지조성사업지구는 아파트 단지 개발, 그리고 뭐 산업단지, 관광단지 다 개발할 곳에 얼마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택도 없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거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까지. 그 다음에 3번에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결절지는 환승역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트리플 역세권. 엄청난데요.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뭐 틀렸어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그 60페이지의 박스 리을번이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이 트리플 역세권 반경 1km 이내. 이거 우리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봤던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하고 같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집중적으로 개발. 그럼 개발하는데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도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임의적. 그럼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게 의무적 지정 대상 물어봤는데요. 이거 뭐가 틀렸어요? 도시개발구역은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우리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대상, 옆에 이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그래서 앞글 졌다 갖고 정택이는 10년. 정택이는 10년 된 친구인데 그럼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대상은 뭐만?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정택이만 1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앞글 졌다 갖고 시, 공, 녹, 시, 공, 녹 3개니까 3 따고 30만 이상. 그래서 30만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 공, 녹 3개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하는 대상은 요 5개밖에 없죠. 정택이는 10년, 시, 공, 녹은 30만 이상. 그래서 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의무적으로 정한다. 이런 거 없어요. 개발구역은 의무적으로 정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 5번. 도시적 외에 지정하는, 즉 비도시적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20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 완화,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데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같아요.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은 200%, 2배까지만 각각 완화를 해줄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 63페이지에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해 주는데요. 행위자는 완화해 주는데 그 동그라미 2번 도시적 안에서 박스의 디귿 완화 상한 완화해 줘도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은 200, 2배까지만 완화해 줄 수 있다. 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비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죠. 건폐율은 150%, 1.5배, 용적률은 200%, 2배까지만 완화해 줄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계획관리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그럼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 40, 100인데 저희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건폐율은 150%, 1.5배 완화해 주니까 40에 1.5배, 60. 용적률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2배 완화해 주니까 200. 그래서 건폐율은 1.5배 완화해서 60%까지, 용적률은 2배 완화해서 200%까지 최대로 허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해서 틀린 것은 1주차에도 물어봤는데요. 시설 사업의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자는 조사, 측량, 또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입할 수 있는데, 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출입해야죠. 출입할 때, 자, 행정처인 시행자는 그냥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만 주면 되죠. 통지한다 그래요. 근데 비행정처인 시행자 출입할 때는 7일 전 통지 플러스 뭐까지? 허가. 요 비행정처인 시행자만 출입의 허가까지 받아갖고 출입할 수가 있고요. 저 출입의 허가 이거 누구한테 가서 받아요? 허가는 다 특, 광, 시장, 군수. 그리고 국토법에서 허가는 다 특광상, 군수. 그래서 비행정처인 시행자만 허가까지. 그다음 하나 더 들어와서 타인 토지를 재료적 지장 등으로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 그러면 남의 땅을 일시적으로 강제 사용하거나 나무 같은 거 잘라버린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랬죠. 남의 나무 함부로 자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시사용 변경 제거는 행정청, 비행정청 관계없이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받고 얘는 3일 전까지 또 통지.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통지하는 기간이 또 달라요. 출입할 때만 7일. 그래서 출입할 때 치읓, 7일 할 때 치읓. 그래서 요것만 7일. 나머지는 다 3일 전까지 통지. 그래서 동의를 받고 3일 전까지 통지. 그런데 문제는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동의받으려고 왔는데 소유자의 주소고소가 불명.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행정처인 시행자는 그 사실을 특광사무소에게 통지. 비행정처인 시행자는 허가받는 거죠. 예외적인 절차. 1번부터 하나씩 보면 시장군수가 시설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그럼 시장군수가 시행자면은 행정처인 시행자. 국가나 지자체 행정처인 시행자다. 자, 행정처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맞아요. 행정처인 시행자는 허가는 필요 없고 뭐만 7일 전까지 통지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 이번에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출입하려는 날에 출입할 때만 7일 전까지 통지. 3번에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받아야 된다. 이거 행정청, 비행정청 구분 없어요. 동의받고.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통지하고 허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일출 전, 일몰 후, 해 뜨기 전, 해진 후, 깜깜할 때. 깜깜할 때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그래서 깜깜할 때는 원칙은 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깜깜할 때 들어가려면 또 누구의 승낙? 점유자. 이거 소유자의 승낙. 그럼 틀려요.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갖고 출입할 수가 있고요. 자, 5번 타인 토지 출입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다. 출입한 자가 손실 보상한다. 행위자가 보상하는 거 아니죠. 행위자가 무일푼이면 보상 못 받아요. 그래서 절대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설사업의 시행자,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손실보상 의무자가 되죠. 저는 우리 요약집 53페이지. 53페이지에 쭉 나오니까 53페이지. 자, 읽어보시고. 이거 문제 해설만 띡 보고 그냥 해봤자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요약집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자꾸 요약집. 요약집에 어디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풀어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에서 어디서 나온다 이거 파악하는 게 공법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요약집 가지고 그 파트를 다시 확인해 갖고